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죠. 예, 굉장히 큰 아파트고, 예, 고가 아파트인데,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관련해서 경비원들, 전직 경비원들 관련된 임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휴게 시간에도 근무를 했으니까 이거는 근무 시간에 포함해달라. 그걸 기초로 해서 임금을 달라라고 청구를 한 건데요. 원고는 이제 경비원들이고요. 그리고 피고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미지급 임금 소송이었어요. 2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소재기한 지 4년 만에 나온 건데 1심과 달리 전직 경비원들이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시작은 2017년 3월이었는데요. 당시 규정상 휴게 시간 6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6시간도 매일매일 그 6시간도 근로시간이다. 그 시간에 기초해서 임금 달라. 다 못 받았다. 라고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녁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그 6시간 동안이 주로 문제가 됐는데, 계약 체결이나 갱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단체 협박도 있었고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2월에 소호 제기했어요. 원고는 강모 씨 등 46명이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총 청구액이 약 1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8부에서 1심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 방식을 이제 직접 고용해서 간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이 원고 등이 이제 해고가 됐는데요. 당시 근로 조건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또 그 다음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교대 근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원고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해서 매년 갱신을 했는데요. 그때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체결된 단체 협약, 노조도 있었고요. 단체 협약과 동일하게 6시간으로 정했는데 구체적인 휴게 시간의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건데요. 또 그뿐만 아니고 이제 산업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월 한 번 관리사무소장 주재하에 회의실에서 근무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2시간 동안 이제 교육을 실시했어요. 안전팀 조회 및 산업안전관리 교육이라는 명목이었는데, 이게 이때 근무 시간 아닌데 온 경비원들에게 출석하라고 이제 사인도 받고요, 서명도 받고, 그리고 이제 안전팀 조회 및 산업안전 교육 자료라는 제목의 유인물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이 경비원들이 주장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그 휴게 시간에도 계속 일을 했다. 즉 사실상 그 24시간 내내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특히 주차 관리가 굉장히 좀 힘든 일이고, 특히 이 아파트의 여러 가지가 주차장 사정상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죠. 이런 업무를 했다면서 주장을 한 거예요. 일을 했다. 6시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휴게 시간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쉬지 못했다, 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한 경비원들도 있었고요. 또 매월 2시간씩 이렇게 교육받은 것도 당연히 근로시간이다. 왜 포함해주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46명의 원고가 13억 8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라 라면서 청구를 했는데요. 재판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사이에 이제 조정으로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교섭을 해서 좀 타협을 좀 해보자. 이제 좀 접점을 찾아보자. 이런 노력을 했는데, 하지만 이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1심이, 재판이 이제 변론기일이 무려 8번이나 열렸습니다. 2018년 7월 10일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2019년 8월 20일에 변론 종결됐거든요. 1년 동안 내내 재판을 한 거예요. 총 8번이나 열었습니다.
뭐 증인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증거도 양측이 제출했고, 그래서 8월 20일에 변론 종결이 됐어요. 마지막 변론이 있었고, 2019년 9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 사이에 좀 흐름을 보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소취하한 경비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사실상 경비원들의, 원고들의 패소였는데요. 1심은 이렇게 봤어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봐가지고는 휴게 시간이 실질적인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휴게 시간에 이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나 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휴게 시간 동안 일했음을 근거로 전제로 해서 연장 근로 수당이나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는 주장, 이거는 일리 있다는 거예요. 뭐 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아까 말씀드린 2시간, 월 1회 2시간의 교육, 이거는 근로시간이 맞다라고 해서 그것만 인정했거든요. 합해봤더니 총 2천만 원입니다. 13억 8천만 원 청구했는데 2천만 원 인정됐으니까 사실상 이제 패소라고, 전부 패소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제 수긍하지 않고 불복했습니다. 2019년 10월 2일에 항소했고요. 그런데 이 항소할 때 인원이 좀 줄었어요. 1심에서 소재기한 원고가 46명이었는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항소를 한 사람은 김모 씨를 비롯한 34명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으니까요. 10억 6천만 원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가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5월 13일에 첫 변론기일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즉, 7개월쯤 지나서, 항소한 다음에 7개월 지나서 첫 재판이 열린 건데,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작년 초반부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죠. 굉장히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이 따로 잡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그 후에 작년 9월과 11월에 또 한 번씩 재판이 열렸고요. 그리고 한참 지났습니다. 올해 3월 10일에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변론이 종결됐고, 그리고 지난달 26일이죠.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망한 원고들이 있었습니다. 항소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이제 소송을 수개해서 넘겨받아서 진행을 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항소심은 1심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이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일부 승소이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 경비원들, 전직 경비원들,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체 10억 6천만 원을 청구한 거거든요. 항소심까지 와서 줄어들었으니까 인원이 빠지면서, 그중에 7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결론도 중요합니다만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죠. 근로시간이 뭐냐, 휴게시간이 뭐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거니까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다. 그렇죠? 그럼 휴게시간은 뭐냐?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돼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뭐 휴식시간 또는 뭐 수면시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보장된 게 아니라 사실상 정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계속 받고 있었다면 이거는 명목상 휴식시간, 뭐 수면시간, 뭐 휴게시간 했지만 근로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건 새롭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서 문제됐던 그날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실제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업무를 지시했고 정말 6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뭐 업무를 대기하고 있거나 지시를 받거나 정말 일을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1심은 이렇게 누구 지시받아가지고 일했다는 증거가 없네요. 그래서 원고 패소입니다. 사실상 패소. 2심은 증거가 있다. 실제로 지시받고 일을 했다. 휴식시간 아니고, 이건 휴게시간 아니고 근로시간이다. 그러니 임금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안 했으니 지급해라. 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항소심의 판단 근거는
이렇습니다. 바로 기록인데요. 특히 경비일지입니다. 경비일지 등을 보면 이 경비원들이 휴게시간, 근무시간 따로 구분 없이 24시간 내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휴게시간이 다 정해져 있던 건 아니거든요. 계약서에. 그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뭐 이런 거와 별개로 통상적인 그런 식사 시간에도 계단 그리고 복도 그리고 옥상을 순찰한 그런 업무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주민들이 돌발성 민원을 제기했다. 즉,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것들을 경비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경비실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받아서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업무를 처리한 기록도 있다. 이것도 상시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휴게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근로시간 아니냐라고 본 겁니다. 굉장히 이제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또 기준은 이미 한참 전에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소송의 경우에는 법리 싸움이 아니라 사실관계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서 있습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그래서 이 기준에 따랐을 때 A냐 B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거는 증거 싸움이 되는 거고 1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근로했다는 일을 했다는 마음껏 그냥 쉬지 못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부족하다라고 본 거고 2심에서는 충분하다. 이 정도 근거 있으면 일했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휴게시간 6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제 포함을 한 거죠.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이거를 포함을 해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그걸 전제로 해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니까 일한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그리고 또 퇴직금도 그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되고 부족한 부분, 지급이 안 되는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간 2시간, 그렇죠? 예, 교육시간 2시간 인정된 건 1심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상당 부분 원고들, 전직 경비원들의 청구가 인정이 됐고요. 아직까지 항소 기간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양측 다 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잖아요. 이런 피고도 상고할 수 있거든요. 대법원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리 다툼이 있는 그런 사안이냐 아니면 사실관계 다툼이냐 이런 부분들 물론 사실관계에 관련된 다툼이어도 뭐 체증 법칙 뭐 증거를 이렇게 채택하는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사실상의 우회를 하는 경우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바뀌겠느냐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중요한 건 근로시간이 뭐고 휴게시간이 뭐냐 마음대로 정말 편하게 지시를 받지 않고 쉴 수 있어야만 휴게시간이다. 이게 지휘감독,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만 휴게시간이다. 명목상 휴게시간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고 일을 했다면 이건 휴게시간 아니다. 근로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 일한 거로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임금, 뭐 수당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 또 퇴직금도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될 테고 이런 걸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소송 제기되고 4년 동안 싸운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2심 판결이 나와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